경쟁률이 학생의 우수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왜냐하면 한예종을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보내니까.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경쟁률에 대한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화과가 경쟁률이 엄청 세죠. 그쵸? 이거 영화과 경쟁률 세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이거 학원에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쟁률이 허수가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있잖아, 한예종이 1580명이 지원해서 그 중에 한 35명 뽑는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게 경쟁률이 높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수하다,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15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생들 중에 한 40명 뽑는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천재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숫자가 주는 착시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왜냐하면 한예종을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보내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예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그게 그 친구들이 이제 천재다라거나 뭐 엄청나게 영화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뭐 입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좋은 거 하나는 오히려 그게 약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한예종에 좋은 건 그게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갔을 때 약간의 이제 교육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건 확실해요. 저도 한예종을 다녔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서 경쟁률이 학생의 우수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차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200자, 길면은 뭐 400자, 요런 논술 3개 가지고 학생이 그게 붙고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정말 논술 잘하는 친구들 중에 이거 뭐지? 약간 조금 헷갈린 거죠.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했을 때 약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요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논술이나 인문학적인 거나 영화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내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창의성을 아예 보여주지도 못한 채 우르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0자짜리 400자짜리 글 한 3개 가지고 한 160명 이 정도 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실력에 대한 어떤 담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예종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피지컬 100을 봐도 떨어진 애도 좀 운이 없는 애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한예종은 한방 문제 200자, 400자 가지고 우르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붙고 나서 이제 2차에서 이제 한 3대1, 4대1 정도에서 조금의 우수성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입증하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그 친구들의 어떤 줄 세우기 식의 그 실력을 보장하는 경쟁률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제 경험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떨어져서 좌절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거 떨어진 게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좀 봐서 걸르긴 걸러야 되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시가 뭐냐면 영화과 경쟁률에서 연기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은요, 제가 봤을 때 연기에서는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연기는 하나 붙으면 여러 개 붙어요. 한예종 붙는 학생은 막 동국대도 붙고 막 중앙대도 붙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연기는 이 몸을 통해서 이게 트레이닝이 되는 게 쌓여갖고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봐도 몸 쓰는 거 한번 보면 알지 않나요? 이 친구 연기하는 거 한번 보면 이 친구 연기 내공 보이지 않나요? 음악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플롯 같은 거, 한예종 그런 게 있지? 있을 거예요. 네. 플롯 이렇게 부는 거 한 번 들으면 알죠. 이 친구 어느 정도인지. 근데 글은 한 번 보면 몰라요.
면접 때 학생 한 번 보면 모릅니다, 영화과.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뭐 정신승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또 보세요. 이번에 저희 학원에 그 한 30대에서 붙은 친구인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진짜 10년 됐다. 그때 연기한다고 했던 고3이었는데 지금 또 쌤 붙었어 이러면서 또 했는데 10년 만에도 가거든요? 그냥 한예종 붙었어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 영화와 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극작이라든지 이런 건 천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세월의 덮개, 이 세월의 그 덮개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예술이거든요. 영화 영재라고 하는 게 뭐 영화 막 어렸을 때부터 잘 찍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좀 권면하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1차 합격에 한번 목표를 한번 둬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학원이 좀 1차 엄청 많이 붙거든요, 한예종을. 근데 그 1차를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한예종 입시에서 1차를 한번 붙으면 결국 대부분 가요. 제가 계속 떨어진 학생 보긴 봤는데 4번까지는 봤는데 5번은 못 봤어요. 그리고 1차를 통과했다면 스스로에게 이게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또 와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끄러져도 또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힘든 입시 그 경쟁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고 그걸 놓치면 끝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10편이 안 되는 거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찍더라도 그게 성공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캐스팅 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 근데 한예종은 안 그러죠. 1년에 35명, 40명씩 꼬박꼬박 뽑고 1차 150명씩 꼬박꼬박 뽑잖아요.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마음이에요. 학생이 되게 좋은데 정말 뛰어난 학생이고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조금 더 배워서 와라. 조금 더 경험해서 와라.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느끼고 와라.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연기과는 특히 그게 확실히 있거든요. 150명씩 1차 통과하고 2차 때 뭐 35명씩 뽑는 건 경쟁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의 그 엄정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는 거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쟁률에 대해서 넓은 시야로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 경쟁률에 숨어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